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3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2번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 3번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4번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한다. 5번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자,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설에서도요,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셔야 하는 거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주야간 보호, 2번 기타 재가급여, 3번 단기보호, 4번 시설급여, 5번 방문요양.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지금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죠.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타 재가급여이며, 재가급여의 종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방문요양이 있고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래서 마지막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복지용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처치한다. 네,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무작정 정해진 서비스라고 해서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혼자 사는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2번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4번 원칙상 안 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우리가 어르신께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 주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원칙상 안 되니까 특별히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절 음식 차리기 이런 서비스는요, 요양 서비스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 범위를 알려주시는 게 가장 적합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2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3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우리 윤리적인 태도 올바른 거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든지 복지 용구 구매를 알선한다든지 이런 태도들은 안 좋으신 태도들이세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방문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참 잘해 주셨네요. 자,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은 올바른 윤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하는 내용도 올바르신 내용이 아니겠네요. 6번 대상자와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1번 상황에 맞게 적당한 신체 접촉을 한다. 2번 친근하게 반말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내려다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4번 추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별도로 계약을 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접촉을 해주시는 것은 잘하신 내용인데요. 어르신과 악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등에 이렇게 또 토닥토닥 해주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세요. 그리고 반말을 사용하시는 것은 안 되는 내용이세요. 자, 대상자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정면에서 맞춰주셔야 되고요. 추가 서비스는 우리가 어떤 별도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를 하면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다음 방문일을 메모를 해서 고문 앞에 붙여 놓으셔야 되겠죠. 7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못 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4번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5번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죠. 네, 이것은 이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를 이렇게 어떤 폭언, 부당한 대우 이런 것은요 어르신들 학대하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이랬을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8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네, 대상자의 보호자가요. 기저귀를 자꾸 사용하라고 합니다. 한번 사용했던 것을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사용하는 이런 내용은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직업윤리에 맞는 내용이죠. 9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봐요.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네요. 박씨 할머니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불평을 표현하셨네요. 그리고 해결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안경이 깨져 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오물로 이불이 더럽고 욕창이 있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네, 방임입니다. 자, 이렇게 노인 학대 유형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하실게요. 자, 안경이 깨져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또 이불도 더럽고 욕창이 있는데요.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버려 두신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은요, 방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린다. 4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야
우리 신체가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1번 같은 경우는요, 무릎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구부리고 무게중심은요, 낮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은 잘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지지면은요, 넓혀주셔야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틀렸죠. 4번은요,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서 몸 전체를 돌려야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펴면서 들어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제가 요양보호 서비스 중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르는 척하고 일한다, 2번 단호하게 거부한다, 3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4번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한 번은 넘어간다, 5번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무안을 준다. 정답은요? 2번이죠. 네,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하시는데요. 이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한다, 단호하게라는 말씀을 반드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3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불편해한다,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번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4번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5번 배우자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현대사회는요, 기혼 자녀와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핵가족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 동거관계를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같이 살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손자, 손녀,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노년기의 형제자매는요,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렸을 때는 형제자매 간에 경쟁적 관계 있겠지만 나중에는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자녀가 직접 노인을 봉양하는 일이 거의 감소가 되고 있죠. 자, 5번 같은 경우 배우자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요, 여성 노인이 더 오래 사십니다. 네, 그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14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충분한 수분 섭취,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4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5번 신체 활동 증가.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변비가 오실 수 있어요.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면 변비 안 오겠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 드셔도 변비가 안 옵니다. 자, 복부의 근육의 힘이 강화된 경우도 변비가 안 오죠. 오히려 예방이 되시죠. 신체 활동을 많이 하셔도 변비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정한 약물을 사용하시면 변비가 온다는 거죠. 어떤 약물일까요? 예를 들어 항암제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제산제, 이런 내용을 사용하시면 변비가 유발돼요. 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네, 변비의 원인이 되는 약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마약성 진통제는 변비를 유발하지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찬 공기 노출 시 기도의 과민 반응. 정답 골라볼까요? 네, 천식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이 부종을 일으키는 것은 만성 기관지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기도 협착과 함께 특이한 것이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리는 것이 바로 천식이고요. 자,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어떤 일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천식입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 기도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반드시 천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6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두통 및 구토,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1번 난청, 2번 빈혈, 3번 고혈압, 4번 뇌졸중, 5번 폐렴.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뇌졸중입니다. 자, 뇌졸중은 뇌에 혈관이 막힌 경우, 이런 경우를 뇌경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막힌 부분이 부풀어서 혈관이 이렇게 돼서 터지는 경우, 그런 것을 뇌출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컫는 것이 바로 뇌졸중이다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 편마비 오는 거죠. 감각이 이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주로 소뇌에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오는 경우, 또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경우는 왼쪽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오른쪽 마비와 함께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 두통, 구토 일반적인 증상이죠. 시력장애까지도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뇌졸중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7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1번 퇴행성 관절염, 2번 루마티스 관절염, 3번 골연화증, 4번 골다공증, 5번 고관절 골절.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어떻게 돼요? 뻣뻣해져요. 이런 현상이 뭐예요? 경직 현상이에요. 자,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악화됩니다. 쉬면요, 좋아지세요. 그런 질환은요, 많이 써서 연골이 닳아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골연화증은 뼈가 아주 물러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은요, 뼛속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지는 거예요. 고관절 골절은요, 골반과 대퇴를 연결하는 부위를 바로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주로 낙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고관절 골절이죠. 18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2번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3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4번 소변 출구가 굵어졌어요. 5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대상자는요, 소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아요.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특징은요, 힘을 주어야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소변에 거품이 섞여져 나오는 질환은 단백뇨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이상이 있을 때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당뇨인 경우에 다뇨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당이 혈관 내에 당이 넘쳐나면요, 이곳을 소변으로 내보내야지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소변량이 많아지는 다뇨를 호소하게 되죠. 자, 소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네, 전립선 비대증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볼까요? 네, 라번입니다. 자, 우리 사지마비이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침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이런 누워 계시는 분들을 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으로 피부가 괴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 바닥에 닿는 면적을 보시면 여기 후두골도 닿고요, 견갑골도 닿고, 팔꿈치도 닿고, 엉덩이 부위 여기 청골도 닿고, 발뒤꿈치도 닿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잘 생기는 호발 부위는 청골입니다. 그래서 라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 중 대상자에게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1번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3번 침상 시트를 바르게 편다. 4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5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게 펴서 채워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욕창 발생이 우려돼요. 지금 청골 부위에 방금 위에서 보았던 문제, 엉덩이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해주시면 오히려 주변과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욕창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1번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혈압 치료를 위해 고열량 식사를 한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인다. 4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한한다. 5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자, 식사 중에도 드셔도 되고요. 식후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비타민 제제는요, 식사 중에 드시면 이런 칼슘이 흡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사 중에 드셔도 되고, 소화력이 떨어지시면 식후에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22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2번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린다. 3번 준비 운동은 적어도 2-3분 정도 실시한다. 4번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한다. 5번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간에 휴식은 생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운동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노화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방지하고 신체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화를 또 지연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방법이 있는데요. 마무리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마무리 운동만 이렇게 해주실 게 아니라 준비 운동도 충분히 해주시는데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3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4번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우리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 연세가 드시면 잠들기가 쉽지 않아지죠. 자, 이럴 때 수면을 도우시는 방법은요, 잘 주무셔야 되니까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또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 참 좋습니다. 24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약을 쪼개서 나눠 먹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필요시 복용하게 한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이네요. 비처방약이라도 의사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자, 두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 의약품을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 가면 약을 살 수 있고 편의점에 가도 약을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이라도요, 용량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25번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2번 1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10년이에요. 파상풍은 단독으로 맞진 않고요. 1차 기본 예방접종이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이렇게 맞으시고 이후 10년마다 백일에는 빼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그래서 DT 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26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2번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 잘 골라주셨고요.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들은요, 겨울철에 운동할 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곳에 있다가 나가시면 갑자기 수축되면서 뇌출혈이 올 수 있거든요. 뇌경색도 무섭습니다. 자,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새벽보다는 낮에 운동을 하셔야 기온차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대요. 사실은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는요, 야외 운동은 좀 줄여주시고요.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갑이나 방한복은 반드시 착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장갑, 모자, 목도리까지 하고 나가셔야 되죠.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하시면 무리하실 수 있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27번 노인의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은 1번 변기 옆과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3번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둔다. 4번 계단, 욕실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5번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낙상은 원하지 않는데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거예요. 자, 이때 낙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위험 요인을 말하고 있죠. 아, 그럼 이러한 건 위험하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기 옆에, 욕조 옆에 손잡이 설치하는 거 너무 잘해주셨죠. 위험하지 않네요. 자, 문턱을 만드시면 방과 거실은 구분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문턱이 있으면요, 어르신들께서 여기 넘어가다가 여기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세요. 그래서 문턱은요, 없애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두시는 거는 너무 잘해 주셨네요. 그런데 함정은 조그만 깔개 이런 게 나오면 함정이에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봅니다. 계단, 욕실은요, 어둡지 않게 하시는 거 너무 잘하셨네요.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8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에 입소하게 한다. 2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3번 가족과 상의하여 가스레인지를 없앤다. 4번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5번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28번 유형 같은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께서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내용이 벌써 치매 초기신 거죠. 그래서 어르신 조리할 때는요, 주방을 떠나지 마세요. 옆에서 다 끓으시면 바로바로 끄셔야 합니다, 라고 교육을 시켜주시는 내용이 가장 적당합니다. 29번 휴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사명, 2번 균형감, 3번 디자인, 4번 색상, 5번 청결성.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2번 균형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알겠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휴대용 경사로 들고 다니면서 휠체어가 문턱을 올라갈 때 경사로를 만들어주면 훨씬 올라가기가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균형감, 양쪽 바퀴가 균형 있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은 것은 1번 새우튀김, 달걀 흰자 야채찜, 2번 보리밥, 감자국, 3번 흰밥, 청국장, 4번 버섯무침, 베이컨, 5번 잡곡밥, 고등어, 자반구이.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는 기름지지 않은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짜지 않은 거. 네, 그런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2번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튀김 어떨까요? 안 되겠죠. 자, 청국장 너무 짜요. 베이컨이요, 기름지고 짜요. 고등어 자반구이는요, 너무 기름기가 좀 많네요.
31번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복지 사업은 1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번 자활 후견 사업, 3번 시니어 클럽, 4번 노인 일자리 사업, 5번 문해교육 프로그램.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네요. 자,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은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라든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이라든지, 노인 사회 활동 및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노인 복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중 지금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 2번 한참을 산책하였다. 3번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다. 4번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5번 청소하는데 오래 걸렸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우리 어르신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은요, 객관적으로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10시에 죽 한 그릇 드셨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 잘해주셨네요.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2번 요양보호 업무를 모두 마치고 천천히 보고한다. 3번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에는 해결한 후 보고한다. 4번 업무 중 느낀 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5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다고 해서 반복해서 보고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모두 마치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주셔야죠. 잘못했을 때는 해결한 후가 아니라 잘못한 내용을 바로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업무 중에 느낀 점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34번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1번 망상, 2번 배회, 3번 건망증, 4번 수면장애, 5번 반복적 행동.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배회입니다. 자, 어르신이 목적도 없이 마구마구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 행동의 유형을 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르신이 집안에서 배회하시면 혹시 문을 열어놓는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시게 돼요. 그럼 실종돼서 못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르신 여기 문 앞에 이렇게 GPS 감지기 같은 거 놔주시고 그리고 어르신이 배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 코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위험한 물건들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물건들은 치워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뚜렷해진다. 2번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3번 혈압이 올라간다.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 5번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하시죠.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의식이 뚜렷해지나요? 흐려지시죠. 2번 같은 경우는요. 피부색은 어떻게 돼요? 점차 창백해집니다. 혈압은요. 내려가시죠. 자,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아니죠. 점점 둔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36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약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운동화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음에 올 때 운동화를 사다 주겠다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직접 관리 책임자에게 요청하게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운동화를 사다 준다. 4번 가족에게 대상자의 약과 아들 운동화를 사오게 한다. 5번 가족의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하실 때 대상자가 부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약 사러 가는 길에 자, 어르신 약은 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운동화는 어때요? 어르신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의 물품은요, 우리가 사다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37번,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2번,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 3번, 실내 습도는 30에서 40%를 유지한다. 4번,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데 건조하지 않도록 하려면 비누를 사용하실 때 순한 비누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또 하나, 보습제 사용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보습제 내지는 피부 유연제라고도 하니까요. 이런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1번에 보시면 뜨거운 물은 절대로 안 드세요. 어르신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또 건조를 더 효과시켜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안 드시고 목욕 후에 물기는요. 두드려서 말려주시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가 좋습니다. 30% 너무 낮아요. 40에서 60%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자,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자, 때를 문지르시면 피부 건조가 더 유발되기 때문에 안 되시는 내용으로 기억하십니다. 3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2번 방광염, 3번 전립선염, 4번 신부전증, 5번 기관지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 신부전증이네요. 신장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부종이 오고요.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는 또 혈압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신부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고 수분을 배출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신부전증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렇게 염증이 있잖아요. 폐렴, 방광염, 전립선염, 기관지염, 이러한 염증들은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배출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번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번 침상 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침상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 식사 제공할 때요. 사례 반드시 예방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른 음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약간 입을 축여 주셔야 하고요. 턱은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주시면 좋겠지만 신맛 나는 음식을 드시면 침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침사래가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신맛이에요. 자, 그래서 신맛 나는 음식은 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음식을 드시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켜주시면 말씀하시느라고 드시지 못하면서 또 사례가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정답 5번인데요.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하시면 사례가 덜 걸리겠네요. 아주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 주머니를 높여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이네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시작과 끝, 식사하시겠어요? 네, 식사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을 중단합니다. 천천히가 아니라요. 청색증이 나타나시면 조절기라고 있어요. 이 조절기를 잠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알코올 솜 같은 경우는요. 입안은
점막이기 때문에 알코올로 닦으시면 위축이 일어나시고 이거 삼키시면 흡인되시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입안 닦아주시는 내용은 아니시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주시면 설사를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역류하면 영양 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역류하시면 영양 주머니 높여주나 낮춰주나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류하면 조절기 잠근다 그리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1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복용해도 괜찮다.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먹는다. 3번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우리가 문제 푸실 때요.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중에 아주 절대적으로 맞는 답이 있어요. 그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너무 맞잖아요.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건강식품은 많이 복용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자, 약 복용을 잊었을 때 다음 복용 시간에 2배 안 되시죠? 과용량이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하시는 거 아니고 식전에 복용하시는 약들이 있고요. 식간에 복용하시는 약도 있고 식후에 복용하시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이 식후에 복용하시는 건 아니다.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삼키기 힘든 알약 같은 경우에 이 약을 이 가루로 내도 되느냐 의사에게 반드시 문의를 하신 이후에 그렇게 녹여서 가루로 가능하다 그러면 녹여서 드시면 되는데 반드시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2번 약을 투여한 후 귀지를 제거한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옳은 것은 5번이네요. 점적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시고 5분 정도 누워 계시면 되는데요. 귀를 잡아당기실 때 1번 같은 경우 후 하방 아니고요. 어떻게 되나요? 후 상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을 투여한 후에 귀지는 제거하지 않으세요. 점적 후에 작은 솜은요. 하루 아니고요. 15분 정도 끼워놓으시면 되세요. 자, 2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에 약물을 점적하시는 게 아니라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43번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2번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 3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번 배설 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이동변기 사용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하시면 냄새나요. 그래서 이를 보시고 이 세척을 바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동변기는 바로 침상 옆에서 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창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스크린을 설치해준다. 잘하셨고요. 3번 같은 경우 배변 중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시면 바람이 들어오죠. 어르신은 지금 하의를 노출시킨 상태라서 감기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은 배변 후에 이렇게 열어두시면 되고요.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으셔야 안정적으로 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닿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배설 시에 너무 조용하게 해주시면 이를 보실 때 집중을 못하세요. 그래서 음악을 좀 틀어놓으시면 이렇게 묻어가시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4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는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3번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물로 회음부 주위를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둔부 주위를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 기저귀 곧 교환하는 방법인데요.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 기저귀는 당연히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는 거. 이 이상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주셨고요. 바지를 내린 후에 덮개를 덮어주시면 너무 창피해요. 이미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무릎 덮개, 이렇게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됐고요.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이 모두 벗기시면 추워요. 또 창피해요. 그래서 하의만 벗겨주시면 되겠죠. 물로 회음 부위를 닦는 거는 너무 잘해주셨는데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물기 때문에 축축해서 피부 통합성이 떨어집니다. 욕창오죠.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건조시킨 후에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둔부 주변에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 하시면 엉덩이 손상되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세요. 45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5번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을 경우 하복부를 눌러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요.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이 내용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만약에 높아지면 역류되기 때문에 감염소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46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약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짠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이네요. 네,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항상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너무 잘 골라주셨어요. 회전하면서 또는 여기 위에 보니까 90도가 아니라요. 45도 이렇게 각도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많은 약의 치약을 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칫솔모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강하게가 아니라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 사용을 금합니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47번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번 세게 잡아당겨 빗질한다. 2번 찬빗으로 빗어 머리카락을 펴준다. 3번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올려 빗는다. 4번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5번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머리카락이 엉켜 계신 경우가 많아요. 누워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엉켜 계세요. 그러면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찬빗으로 하시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엉킨 머리 잘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올려 빗는 거는 완전 반대로 가시는 거죠. 두피에서 머리 끝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시는 거는 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자, 이렇게 엉성한 빗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차고 다니는 도끼빗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 엉성한 이런 빗으로 네, 빗겨주시면 되겠네요.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온도를 30에서 40도로 맞춘다. 2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번 욕조 물에 30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4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5번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욕조 턱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같게 해주셔야 통목욕 하실 때 낙상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49번 수액이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주머니, 3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4번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5번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우리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편마비니까 한쪽이 불편하세요. 근데 수액을 맡고 계시잖아요. 자, 왼쪽이 불편하신 쪽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수액은 그럼 어느 쪽에다 맞으실까요? 오른쪽으로 맡고 계시겠네요. 자, 수액을 이렇게 맡고 계시니까 대상자가 지금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팔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수액이 나가고 맨 마지막이 불편한 쪽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이렇게 왼쪽 팔 이렇게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50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이네요.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시고 이럴 때는 간이병기 이렇게 넣으시기도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이병기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51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여기 위에 머리맡에 이 침상 머리 쪽을 잡으세요. 저는 어르신을 위로 올려드릴 때 여기 침상의 한쪽은 받치시고요. 나머지 한쪽은 대퇴부 밑에다가 넣으시고 어르신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엉덩이, 어깨, 얼굴의 순서로 돌려 눕힌다. 2번 요양보사는 돌려 눕히려는 반대쪽에 선다. 3번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린다. 4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요. 자,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잡아주셔야 하냐면요.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이네요. 자, 우리 편마비 대상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쪽 편마비인가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쪽 편마비시잖아요. 그럼 어르신은 여기 이쪽이 불편하세요. 지금 동그라미 치어 있는 이곳.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반드시 요양보호사님의 무릎으로 이 불편한 쪽을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 어느 쪽을요? 불편한 쪽을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잡으시고 네, 그렇게 일으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요.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 쪽은 여기는 지지를 해주셔서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옆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지금 만약에 옆에서 하시게 되면 다리가 이 왼쪽 다리가 어르신의 발 뒤쪽으로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쪽 팔이 대퇴부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좀 옆에서 지지하실 때 여기 다리가 3번에서 마찬가지로요. 이 다리가 어르신의 다리 뒤쪽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지지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한쪽 손으로는요 대퇴부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퇴부 지지하는 것이 틀렸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 위치로 봐서는 참 잘해 주셨는데 방향이 틀리셨어요. 오른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건강한 쪽에서 해주시면 안 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54번 대상자의 아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 발생, 등, 어깨, 엉덩이 욕창 발생, 1번 엎드린 자세, 2번 서 있는 자세, 3번 앉은 자세, 4번 바로 누운 자세,
5번 옆으로 누운 자세.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이 있으시대요. 또 등, 어깨,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되셨네요. 네, 그러신 경우는요, 엎드리시는 체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체위를 뭐라 하느냐면요, 복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체위는 사실 욕창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체위이긴 합니다만, 어르신이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긴 힘들기 때문에 잘 살펴주셔야 하고요.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이 있으시거나 등 마사지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엎드린 체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마비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가 동승하는 경우 대상자의 뒤에 앉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자동차로 가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동차의 엉덩이를 일단 시트에 앉히셔야 다른 부분이 들어가시기 쉽습니다. 엉덩이부터 간다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2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3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4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5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더군다나 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실게요. 자, 이번 시험에도 지팡이가 나오면 무조건 지팡이는 지팡이가 먼저 나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지팡이가 나오면 발이 나오는 건 무조건 그냥 X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뭐 50% 네, 확률로 줄어들었네요. 자, 지팡이 나가는데 평지를 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죠. 내려가는 것과 평지는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 나가고 불편한 쪽이 나가는 것이 평지와 계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나가고 불편한 다리 나가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 나간다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 나오시면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57번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 흡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기도에 어떤 분비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을 어르신이 효율적으로 뱉어내질 못했을 때 인위적으로 어떤 관을 사용해서요. 이러한 관을 카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테터 관리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가장 옳은 것으로 골라주시면 5번이죠.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서 15분 이상 끓여주셔야 소독이 되시는 내용입니다. 냄비에다가 물을 부으실 때 카테터가 잠기지 않으면 소독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카테터가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교환해 주셔야 하고요. 한번 사용하신 것은요. 흐르는 물에 바로 씻지 않고 담궈 놓으십니다. 자,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으신 건 잘하셨는데 햇볕에 말리시면 고무 제품이라서 눅눅해집니다. 그래서 노글노글해지기 때문에 녹아요. 그래서 그늘에 말린다 기억해 주시고요. 소독한 컵은요.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잘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58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2번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빤다. 4번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5번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삶으실 때는 뚜껑을 반드시 덮고 삶아주셔야 하고요. 자,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하시면 바로 응고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물로 먼저 세탁한 후에 덤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네요. 커피는요, 식초와 주방 세제를 1대1로 섞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지르면 제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헹궈 주시면 되는데, 혹은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 주셔도 잘 빠집니다. 자, 그리고 기름 얼룩 같은 경우는 기름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위에다가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벤젠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요.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서 삶아주시면 된다 보십니다. 59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전에 요양보호사는 일 그만두었어요. 그분이 일을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님 1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번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3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4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서로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5번 일 그만둔 사람을 왜 찾으세요? 섭섭하네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공감적인 대화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동시에 그것을 느끼고 그 부분을 서로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에 일하시던 분은요, 일을 참 잘하셨다라고 대상자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일하신 분은 참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공감적 대화의 키포인트는요, 어르신이 하신 내용이 일을 잘했다? 그 내용이, 우리도, 일을 잘하셨군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어르신의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분이 일을 잘했다.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0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죠.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것은 대화를 잘하신다는 내용이죠. 어르신의 기분,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르신이 어떤 기분이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파악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61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2번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노인성 난청이시죠? 난청은 주로 고음에서 잘 안 들리시는 내용, 그 다음에 남성분이 여성보다 더 많다는 거, 또 난청은 연세 드시면 귀에 귓바퀴는 커지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음을 전달하는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음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고막이 두꺼워지면 외부로부터의 이런 소리를 잘 촉지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으로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잘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무서운 것은 이제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경적 소리 같은 것을 못 들으세요. 그럼 낙상하기도 쉽고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들은 난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조심해 주셔야 되고 정면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러신 분들은
보청기를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원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입력 단자하고 출력 단자가 있어요. 자, 입력은 소리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그리고 출력은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럼 클 필요가 없어요. 출력 단자는 소리를 낮춰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6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판단력 장애 대상자이신 분들은 의사소통하실 때 판단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실물이라든지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이해를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손짓이나 몸짓을 이용하시는 거는 네, 잘하신 내용이세요. 긴 문장, 어려운 문장 해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2번,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하시진 않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제공해 주시면 되고, 색깔 있는 유리 그릇은 우리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위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은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 같은 경우에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구마구 넣어 드세요. 그래서 식탁에 놓으시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네, 5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가 아니라요. 조금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내어놓는다. 이런 내용 시험에 많이 나오죠. 조금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식욕 부진으로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식전에 탄산음료를 제공한다. 3번 스프, 두유 등의 간식을 제공한다. 4번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젓갈 등 염장식품을 자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지금 식욕부진은 식사를 지금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어르신이네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 돼요? 어르신 영양결핍이 올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치매 대상자는 식욕부진이시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하시질 않아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 식전에 뭐 탄산음료는 안 되고요. 식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입을 축일 수 있는 물 종류를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스프, 두유 등 이런 간식을 제공해 주셔서 영양 결핍이 오지 않도록 영양을 충분히 이런 간식 등으로 보충을 해주시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죠. 자, 한꺼번에 많은 양은 항상 좋지 않아요. 조금씩 음식을 제공해 주셔야 하고요. 젓갈 같은 것은 염장식품은요, 위암 발병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주 제공하시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65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아 변을 보게 한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네요. 자,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이동식 변기 사용해 주시는 내용은 잘하신 내용이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치매 있으신 어르신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방을 위치하게 한다 해서 잘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밤에 혹시라도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변기를 옆에다가 놓아주시면 배뇨라든지 배변을 여기서 가까이서 해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벨트라든지 단추가 있으면 벗으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활동이 많은 낮 시간 동안에는 배뇨 훈련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시도록 해주시면 되고 밤에는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서 변을 보게 한다고 일을 보실 수가 있나요? 우리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취침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시도록 한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취침 전에 가능하면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되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하면 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가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요, 갈아입혀 주시고 안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치매라 할지라도 실금하셨을 때, 이 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략근이요, 안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관략근이라고 해요.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되기 때문에 관략근이 풀리면서 소변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이런 것을 실금이다, 요실금이다, 혹은 변이 세면 변실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옷이 젖은 것을 보니까 요실금이에요. 그러면 치매 대상자라 할지라도 창피하시거든요.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일단은 옷이 젖었기 때문에 갈아입혀 드려요. 그리고서 안정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이렇게 소변을 자꾸 흘리세요 하면서 1번처럼 즉시 기저귀를 채우는 내용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루 동안 수분 섭취 제한하시면 어르신 건강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준다 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지금 소변이 지금 바지에 젖었는데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르신 빨리 갈아입혀 드려야겠죠.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입기를 거부하면 입히지 않는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입게 둔다.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네, 치매 대상자가 옷 입기를 하실 때 순서대로 입지 못하시는 경우는요, 어르신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주시면 어르신이 차례차례 입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팬티라든지 아니면 위에 이제 상의라든지 또 이렇게 또 바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놓아두시면요, 요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입으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잘 해주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8번. 주간보호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2번 집에 갈 때쯤 알려준다고 한다. 3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반복하여 대답한다. 4번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5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죠. 네, 우리 주간보호 시설에 있는 대상자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신대요. 나 집에 언제 가? 나 집에 언제 가? 그러면 보통은 아유 이제 그만 물어보시죠. 이렇게 1번처럼 대답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집에 갈 때쯤 알려드릴게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 안 되죠. 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반복하여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고,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니 또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르신 무시하는 행동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르신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재밌는 동요 불러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동요도 부르고 여기 있는 재밌는 퍼즐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까?
네, 어르신 말씀하시겠네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2번, 어르신 많이 먹으면 살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4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5번,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네요. 우리 치매 대상자요. 밥 드시고 났는데 자꾸 배가 고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밥을 또 달라고 하시는데 그때는요. 아이고 어르신 식사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알겠어 기다릴게 말씀하시겠네요. 70번 치매 대상자가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 2번 방에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번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물어본다. 5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아유, 어르신이 선물로 받은 지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지금 의심망상, 도둑망상이세요. 자, 망상이신 경우는 잘못된 생각이시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이런 의심망상이 있을 때는요. 어르신이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의심하시는 걸 일단 인정하고 지갑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5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합니다. 지금 대상자가 흥분해서 소리 지르면서 난폭한 행동, 때리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주로 치매 말기에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어르신을 자극을 주시면 안 돼요. 억제한다든지, 도망가 있는다든지, 뭐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타이른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4번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한다. 5번 해보지 않은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자, 우리 해질녘이 되면 지금 어둑어둑해지면서 불안해하시죠? 석양증후군이네요. 석양증후군일 때는 1번처럼 혼자 두시면 큰일 납니다. 자해하실 수도 있고 자살을 시도하실 수도 있고 무서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안 되세요. 어두워서 지금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계셔 주신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네, 4번 같은 경우에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는요,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해보지 않은 일거리 제공하시면 더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소일거리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시면 된다 봅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3번 가족에게 알린다. 4번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힌다. 5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설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격리한다든지 또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든지 뭐 가족에게 알린다든지 이것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그냥 당황하지 않고 네, 옷을 그대로 입혀주시면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74번.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없는 치매 대상자가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2번. 요리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3번. 제가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4번. 그럼 끓여보세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5번. 위험해서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끓여볼까요? 그래, 같이 끓여서 먹자. 이렇게 하시겠네요. 75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5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치매 말기가 되면 단어 선택이 제한이 되고 심지어는 어르신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홍길동님 이렇게 성함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홍길동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 끝났어요. 식사 끝났습니다. 뭐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들으신다라고 봅니다. 76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암 말기 환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타협이에요. 암 말기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실 때 네, 제일 처음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부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왜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또 주변 사람들이나 신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에게 막 화를 내는 이런 단계가 분노의 단계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타협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하는 이런 타협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우울이에요.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슬픈 단계예요. 이땐 옆에 있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는 지쳤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단계, 수용 단계. 이것이 이제 퀴블러 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 시설 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한다. 2번 시설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린다. 3번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 5번 요양보호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시설 내에 돌발 사고, 질병 발생했어요. 응급처치입니다. 자, 응급처치는 항상 응급 상황에서 처해지는 그러한 처치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순서. 지금 숨 못 쉬고 넘어가시는 분 계세요. 그럼 그분은 아주 급하신 거죠. 살짝 칼에 베었어요.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응급처치해 주신 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번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번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지금 되게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졌는데 비명을 지르셨어요. 너무 떨리네요. 네, 이때 대처는요. 전원은 무조건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1번부터 보실게요.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내면 우리도 감전됩니다. 그래서 안 되세요. 자,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물하고 전기는 상극이죠. 자, 젖은 손을 큰일 났네요. 젖은 손 큰일 났죠. 안 되죠. 자,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떼다가 우리도 감전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전기하고 관련된 내용은요. 전원을 차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차단된 후에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내용으로 보십니다. 79번. 대상자가 복도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돌려본다. 2번 냉찜질을 해준다. 3번 온찜질을 해준다. 4번 파스를 붙여준다. 5번 부러진 손목뼈를 맞춰본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냉찜질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급성으로 지금 골절이 의심되잖아요. 골절된 건 아니에요. 골절이라든지 염좌라든지 이렇게 손상이 되었을 때는요. 급성으로 온 것은 냉찜질이에요.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찜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만성 근육통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되지만 예, 만성적으로는 내용은 이렇게 온찜질이 가능합니다만 네, 급성으로 왔어요. 갑자기 지금 복도에서 넘어지신 거잖아요. 급성으로 오실 때는 막 부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냉찜질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심장 충격 실시 후 30대 1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5번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붙인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심폐소생술 관련된 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항상 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충격기가 오면 전원을 켜고 그리고 패드를 부착하죠. 패드를 부착하는데 위치가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나오는데요. 왼쪽 빗장뼈가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 아래 예, 붙여주시면 돼서 이건 방향이 틀렸고요. 5번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 지금 의식은 없는데 호흡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호흡도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죠. 자, 2번 같은 경우에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을 바로 실시하는데 항상 비율은 30대 2의 비율이라서 1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대 2의 비율,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요. 5회 반복을 합니다. 5회를 반복하면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분 후에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분석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패드를 부착했는데 왜 부착했어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지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슴 압박을 계속하면 심장이 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반드시 손을 떼야 되는 부분이 이 분석 중이라는 이 음성 지시가 나오면 손을 반드시 떼주셔야 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공호흡을 하시면 안 되시죠. 가슴 압박도 해주시면 안 되세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가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와도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하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 기억합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